모든 면접을 내가 준비해온 그 틀 안에서 끝나게끔 딱 만들어버렸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진로 역량 안에서 내가 잘했던 활동들을 위주로 그 면접의 시간을 이끌고 나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좋은 평가를 받아서 위에 있는 상위 학교로 됐거든. 우리가 생기부 기반의 면접 준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은혜쌤이 관리해주는 방법대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작년 친구들이 다 높은 학교로 붙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면접을 굉장히 잘 봐서였던 것도 있는데, 일단 나의 매뉴얼은 첫 번째로 기본 문항을 하나 세팅을 해놔. 무슨 얘기냐면 요즘은 트렌드가 아니긴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중요하니까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이 학교, 이 학과를 지원하게 됐을 때 가장 잘했던 활동 하나, 그 다음에 진로 관련 독서, 그 다음에 학교 들어와서의 학업 계획 혹은 진로 계획, 그 다음에 리더십 발휘한 예, 혹은 배려 나눔 활동 중에서 발휘한 예 하나, 그다음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일단 6개를 정리해. 그런데 이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면접 시간이 8분이잖아? 그러면 8분 안에 교수님에게 최대한 적은 질문을 받아야 돼. 완벽한 대답을 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수님들이 질문을 할 때 8분 안에 아이가 대답을 짧게 하면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을 받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대답의 시간이 길어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이랑 모의 면접을 하면서 나만의 스킬인데, 아이들이랑 모의 면접을 했을 때 아이가 길게 말하면 내가 집중을 안 하고 딴 생각을 하더라고. 이건 교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그래서 말을 길게 하는 친구들을 간혹 말을 잘라. 왜냐면 교수님이 물어보고 싶은 다른 항목의 질문들을 하고 싶어서. 이게 크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가 말하는 속도의 시간을 재는 거지. 40초 정도의 이야기를 할 때 이 아이가 몇백 자 정도를 읽으면 40초 안에 말을 할 수 있는지를 측정을 해보는 거야. 말이 느린 애들은 보통 한 150자, 200자고 말이 빠른 애들은 250자에서 300자거든. 그러면 일단은 그 분량을 재서 모든 문항에 40초 말할 수 있는 분량으로 면접의 대본을 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 같은 걸 짤 때 두 줄로 무엇무엇에 하고 싶어 여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고 10초, 15초 사이에 딱 말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교수님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페이스대로 질문할 것들을 질문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내가 보지 않은, 내가 미처 준비하지 않은 책을 질문한다던가, 갑자기 수학 세트의 개념을 물어본다던가, 그러면 대답을 못하면 거기선 감점을 당하는 거는 마찬가지거든. 물론 대답을 다 못한다고 감점을 당하진 않지만 면접을 하고 나오면 발표가 날 때까지 계속 생각이 들 거 아니야. 내가 그거 대답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면접을 준비를 할 때 40초의 안에서 꼬리 질문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 놓는 거지. 예를 들면 작년에 붙었던 2점대 후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시립대학교는 예비받아서 떨어졌고 경희대학교하고 건대하고 동국대가 건설환경이나 그다음에 사회 환경 시스템, 사회 기반 시스템으로 붙었던 친구였거든. 이 친구는 40초 말하기 안에 내가 꼬리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개념어들을 다 갖다 집어넣어놨어. 그리고 교수님들은 그 지원 동기 혹은 얘가 하고 싶은 말을 딱 들으면서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꼬리 질문들을 다 해갖고 모든 면접을 내가 준비해온 그 틀 안에서 끝나게끔 딱 만들어버렸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진로 역량 안에서 내가 잘했던 활동들을 위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면접의 시간을 이끌고 나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좋은 평가를 받아서 위에 있는 상위 학교로 됐거든.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면접 대본을 짤 때 너무 추상적인 단어들을 많이 써. 무엇을 책을 찾아보고 탐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자료를 보고 이 자료에 어떠한 개념을 활용해서 이것을 분석해냈고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단원과 융합시켜서 사고력을 확장시켰고, 이런 식으로 아주 차분하고 조리 있게 어떠한 과정에 대해 면밀하게 뭔가 말하기를 하면 거기서 더 이상 꼬리 질문이 안 들어온다는 거지. 그렇게 면접 대본을 만드는 것들을 한 2주간 하고, 그 다음에 면접 대본을 한 3페이지 정도를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면접 대본을 외우기 시작해야 돼.
그런데 면접 대본을 외울 때 다 만들고 면접 대본을 외운다 그러면 절대 못 외우더라고. 일단 분량에 압도를 당하기 때문에 면접 대본을 한 3장 정도 하면 얘들아 이제 외우기 시작할까? 기본 문항부터 시작할까? 해갖고서는 아이들이 외워서 거의 이제 막달에 가면 내가 아이를 툭 치면 나올 정도로 뱉어버리거든.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긴 한데 이렇게 달달달달 외워서 면접을 보는 아이들이 실은 성공 확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말을 잘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리 있게 말을 하는 친구들조차도 당황하는 상황에 가면 같은 단어들을 반복해낸단 말이야. 그래서 실은 다른 문항을 물어봤는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왜냐면 너무 떨리고 생각이 안 나니까 내 입에 붙었던 말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면접 대본을 완벽하게 외웠던 친구들은 어떤 상황이 돼서도 내가 그 상황이 되면 그냥 자기가 입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선생님 그냥 무슨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입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라는 식으로 정말 달달달달 외워서 하는 애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리하게 이끌고 나갔기 때문에 기본 문항에 대한 면접 대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외워. 그리고 이제 어머니나 혹은 친구들을 활용해 갖고서는 모의 면접을 계속하면서 내가 외운 것들을 테스트해. 자, 이게 바로 기본의 1세트가 끝난 거야. 두 번째 세트는 내 학과 관련된 과목들 중에서 동아리 활동. 만약에 내가 공대 기반이라면 물리, 수학 세트, 과학 세특을 다 정리해. 개념이 있으면 개념, 탐구보고서 내용이면 탐구보고서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면접 문항으로 만들고 그 면접 문항의 답을 아까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는 거야. 보통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해서 몇 페이지 정도를 만드냐면 20페이지 정도의 면접 대본을 만들어. 그리고 그 면접 대본을 외우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할 거, 아이들이 생기부에 어떠한 과목이든 책을 써놓은 내용들이 있어. 무슨 책을 읽고 뭘 탐구한, 무슨 책을 읽고 무슨 자료를 찾아봄. 이 책들을 2줄씩 정리를 해야 돼. 이 책들의 모든 볼 필요는 없지만 이 책은 이러한 개념들이 잘 소개되어 있어. 이런 활동을 할 때 많이 활용했습니다. 라는 정리를 하는 식이 필요해.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학교마다 모의 면접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야. 저희 학교는 선생님 면접 대충 봐주고요. 안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야, 무조건 하라고 얘기를 해. 왜냐면 예전 같았으면 그러면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떠한 학교에서도 자소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면접이 나올지 전혀 예측 불가야. 내가 생각했던 중요한 부분이 아닌 3자의 눈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찾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모의 면접은 다 참석하고 내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피드백을 받아서 잘 정리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 애들이 가장 실수하는 거, 생기부에 적혀 있는 걸 그냥 외워서 말해. 교수님들은 생기부를 보면서 질문하는데 니네들이 생기부에 있는 것들을 외워서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내가 표현을 하거든. 생기부에 없는 내용을 조금씩 넣어서 얘기해도 괜찮아.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문화권에 대해서 탐구함이라고 했으면 생기부에는 다른 내용이 안 들어갔고 그 얘기만 들어갔다라고 하면 저는 문화권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문화권에 대한 빅데이터를 어떻게 조사해서 이런 식으로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도 내가 다 집어넣어서 생기부에 없는데 라고 하실 교수님들은 없거든. 그러면 만약에 생기부에 없는데 그런 거 활동도 했니? 그러면 네, 저희 학교가 서술이 길게 자세하지 않아서 했는데 저희가 그런 활동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한테 보너스 점수를 받는 거거든. 그 다음에 모의 면접을 통해서 내가 놓칠 수 있는 질문들을 한 번 더 방어한다면 요 과정을 거친다면 확실히 면접 준비는 완벽하게 끝날 수 있다라고 하고, 면접 준비를 찐으로 한 학생들은 보통 20페이지짜리의 면접 대본들을 완성하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의를 보여서 면접을 준비해야지 단지 키워드 중심으로 이거 날 것 같아 하고서는 몇 문항만 준비하면 난 그래서 성공한 친구들 단 한 명도 못 봤거든.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일단은 우리가 수시 배치 상담이 끝나면 이제 어머니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이제 우리 면접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 면접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내가 이제 면접 준비에 대한 방법과 아이들이 작성했던 면접 대본들을 공유해 드리거든. 그런데 너무너무 죄송하게도 나도 이제 수시 배치한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친구들의 면접을 받고 싶지만 현재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전에 우리가 컨설팅 해주기로 약속한 친구들과의
그러한 엄청나게 많은 스케줄이 아직 정리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면접의 스케줄이 어떻게 나올지가 예측이 안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올케어반 친구들이나 혹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친구들이 면접 학교가 대충 몇 개가 나올지 예상이 안 되거든. 왜냐하면 우리도 학교를 군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한 사람당 면접이 4개 걸릴지 3개 걸릴지 5개 걸릴지 몰라서, 나는 일단 내 책임감으로는 이 친구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나에게 모든 1순위이기 때문에 지금 면접을 잘 받지를 못하고 있지만, 원서 접수가 끝난 다음에는 아마 자리에 여유가 있으면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공고를 할 거고, 부모님들이 그럼 미리 예약을 걸어 놓을게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예약을 걸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예약을 지금 안 받고 있잖아.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받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홍보 걸어놨을 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잘 앞으로 내가 이야기해 줄 내용들로 잘 정리하시면 이것도 선생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 매뉴얼을 몰라서 그렇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